50대, 60대가 먹어도 괜찮은 혈당 낮추는 데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되죠. 당뇨 음식,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둘 다 높으니 이거 참 걱정이 되지요. 이제 혈당 관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미국 당뇨협회가 추천한 식이요법과 연구로 밝혀진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이 영상만 본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싹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어떤 식품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디컬 데일리는 채소 중에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당 지수가 낮은 채소를 소개했는데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채소인 브로콜리는 영양소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하죠. 4주 동안 브로콜리 농축액을 투여하였더니 혈당 수치가 23% 떨어졌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이죠. 설포라판은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서 고혈압 증상이 있는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답니다. 마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값도 부담이 없으니 참 좋은 식재료지요. 당뇨병에 좋은 음식 중에 땅콩떡 껍질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린지 교수팀이 발표하였어요. 땅콩 껍질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액 속 유해산소를 제거해 혈액순환과 포도당 분해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에서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죠. 2017년 당뇨병 비만 대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포만감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한 갈망을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과거 연구에서도 호두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만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겠네요. 더불어 호두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파 리포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견과류를 섭취하는 양은 하루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고 땅콩알이 눅눅한 것은 간암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아플라톡신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그동안 방치되었던 땅콩과 호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5대 건강식품 인도의 렌틸콩은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 있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단쇄 지방산 생성을 촉진하고 포도당이 빠른 속도로 흡수하여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캐나다 걸프대학 연구팀이 백미와 렌틸콩을 반을 섞어 먹으면 혈당이 20% 낮아진다는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렌틸콩을 한 번 섭취하는 사람이 2주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비율이 33% 정도 낮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어요. 어때요? 연구를 통해 입증되니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지요? 콩류 중에서 병아리 콩도 있는데요. 병아리 콩은 낮은 혈당 인덱스를 가진 대표적인 콩류로 이것을 볶아서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각종 비타민, 루테인 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 회복, 눈 건강, 면역력 향상, 항산화 효과에 뛰어나죠. 고구마는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당분의 효소,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에 대한 억제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품종에 따라 최고 81%까지 효소 활성을 억제해 항당뇨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구마는 먹지 말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요?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답니다. 한번 섭취 시에 100에서 130g 정도를 섭취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찐 고구마 70 정도이며 구운 고구마는 90 이상의 높은 혈당 지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구마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되셨죠? 적당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으로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케일같이 잎이 많은 채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반면 칼로리는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혈당 관리, 심장 질환, 암, 노화를 예방하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많아서 당뇨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영양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인슐린 분해를 촉진해 당뇨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크롬 성분과 항산화 작용의 사포닌도 많다고 하니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평균 27 정도이며 식후 혈당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체의 전반적인 염증을 줄이면서 건강한 혈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를 구매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셨죠. 보관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냉동 아보카도입니다. 보관하기도 쉽고 손질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1시간 정도만 두면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샐러드를 하거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해동된 제품을 바로 와사비에 찍어서 먹습니다. 미운 오리새끼에서 나온 이상민이 아보카도에 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참치의 맛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먹어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런 조리 없이 부담 없이 영양가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얻을 수 있죠. 토마토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암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고 혈당 급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토마토는 제철이 굉장히 싼데요. 제가 올 여름에 토마토즙을 구매해서 날마다 먹었어요. 보관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해서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에도 넣었는데 활용도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날 것을 보관하기 힘들 때는 적절하게 가공된 제품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른 첨가물이 최소화되어야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미국 당뇨협회가 추천한 슈퍼푸드를 알아보았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시장 볼 때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